안녕하세요. 전지적 빚쟁이 시점의 전비씨입니다. 40대가 되면 모두들 안정적인 삶으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의 40대는 현재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미래의 저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40대의 저는 지금 5,486만 7,677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차량 할부 같은 실물이 있는 빚은 당연히 아닙니다. 투자나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빚 또한 아닙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스스로 받았던 대출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생긴 보상심리라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사치와 허용으로 인한 빚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까지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고 생각을 하며 빚을 갚기는커녕 욜로라는 명분 뒤에 숨어 미래 계획 없이 버는 돈을 남김없이 다 쏘았습니다. 그러던 중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된 뒤입니다. 연애하는 동안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저의 상황을 숨기고 저 자신을 합리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하고 나니 그 당시에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려면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겠구나. 그럼 먼저 일단 빚부터 갚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심과 함께 저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유튜브 혹은 저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신 분들의 유튜브를 찾아보았고 그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소비 습관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커져버린 소비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분들처럼 70%, 80%를 모으지는 못하고 꼭 써야만 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대 후반 1억이 넘는 빚을 갚기 시작했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갚아 나가다 보니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저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빚을 갚는 과정이 저에게는 희망적이거나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그저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빚을 갚은 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과 함께 이겨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한 달 수입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적게 받을 때는 150만 원에서 많게 받을 때는 9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월급 안에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2월달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은 제일 먼저 갚을 거라서 맨 위에 따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은 신용대출로 연이율이 19.9% 그리고 14.5%라서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기보다는 무조건 갚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때 저는 어느 정도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여유금이 필수로 필요하기도 하고 5월 종소세 등의 지출이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바로 빚을 갚지 못하는 게 저 또한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갚아볼 생각입니다. 이번 달에는 다행히 수입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다음 달이 걱정이 됩니다. 저축은행 대출 납입일 15일에는
원리금 58만 원을 제외 추가로 100만 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월세는 매달 1일에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고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매달 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실비보험으로 매달 10일 1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때에 따라 적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더위는 엄청 많이 타는데 추위를 별로 타지 않아서 겨울에는 집에서 외투를 입고 생활하고 보일러는 샤워할 때만 틀고 있습니다. 카드론의 경우 대출받을 당시에 매달 나가는 돈이 적은 것이 중요해서 원리금 대출로 받아 놓았습니다. 중도대출할 때는 원금 균등이 이익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이자를 납입했고 뒤로 갈수록 이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기도 하고 10년 상환, 연이율 19.9%인 저축은행 대출부터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식사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최대한 집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비는 아직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매일 가계부를 쓰며 가계부 또한 영상에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카드 할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치과 비용 때문에 사용을 했었네요. 이렇게 매달 계획을 세우고 또 연계획을 세우면서 2년 안에 제가 가진 모든 빚을 다 갚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진 빚도 함께 갚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가진 모든 빚을 2028년 안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20대 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을 저희 가족 곁을 지켜준 징글징글한 빚을 이제 3년이면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주택도 구매하고 건강한 투자 등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또 함께 힘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매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주변에서는 너는 멘탈이 너무 약해. 너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너와 같은 상황이 되면 너와 같이 버틸 수 있을까? 너희기에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고 그 인내가 너의 한 걸음을 딛게 해준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넌 곧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을 거야. 너를 진심으로 응원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